아루이,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한 오마카세 업장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예약이 몇 초 안에 끝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바테유 주문이 필수라는 점에서 오마카세의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만의 분위기야 술맛 나는 음식들로 인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곳이 당일 예약도 가능한 업장을 새로 만들었고 가성비도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곳 역시 바테유 주문이 필수인 곳이라서 시청자분들께 가성비에 대한 어필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이 정도면 해자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구성일지 그리고 가성비는 어떤지 회사랑이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여의도역 앞 상가에 위치한 아루이 나나입니다. 아루이 나나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 있으며 본점 아루이와는 다른 건물에 있는데요. 6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앞 상가의 지하 통로로 내려가면 이렇게 딱 보여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루이 나나는 현재 예약이 다 찬 상태이고 당일 예약도 쉽지가 않지만 저는 정식 오픈 날에 딱 맞춰 방문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번 영상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촬영 허락도 사전에 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오마카세 업장처럼 카운터 중심이었고요. 분위기는 따스하며 새로 오픈한 곳이라 깔끔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이곳의 이용 방법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일단 주류 주문은 바테유 주문이 필수이고 메뉴는 39,000원, 49,000원, 59,000원. 제가 방문한 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 아루이가 33,000원, 45,000원이란 낮은 가격에 사케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식이라 기존 아루이와 가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저 가격이 인당 가격이 아니고 한상 차림 가격이며 보통 2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인당 약 15,000원, 25,000원, 3만원인 꼴이죠. 그리고 2인이라는 기준도 식사를 안 한 분들을 생각해서 잡은 거지 2차로 오신 분들은 3명이서 저 메뉴를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상 차림의 음식 구성이 어떤지 몰라도 일단 인당 객단가가 낮다 보니 사케의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하고 술 메뉴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케의 가격마저 과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55,000원인데 이게 비싸게 파는 곳은 7, 8만원, 캐주얼 이자카야에서도 거의 6만원 중반대에 판매하는데요. 그런 사케를 음식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놓았음에도 55,000원에 팔고 있어서 기존 아루이보다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케도 타 업장 대비 저렴한 편이었고요. 아무튼 주류 필수지만 음식값이 저렴하고 주류의 가격 역시 높게 책정된 것 같지 않지만 음식을 보기 전까지 판단할 수 없기에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인 59,000원 차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가장 처음으론 일본식 계란찜이 인당 한 개씩 나왔거든요. 일본식 계란찜은 따스했으며 감태의 향과 단맛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트러플 오일의 화려한 향이 그 위에 얹어져 차분하면서도 나름의 개성이 있던 그런 한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초회가 나왔는데 안에는 백골뱅이, 멍게, 미역, 오이, 연어알이 폰즈와 함께 담겨 2인당 한 접시로 제공되었죠. 제가 아루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맛에 있어 한 방에 있기보단 편안하고 맛난 맛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초에도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크게 튀는 것 없이 맛있지만 개성이 두드러지는 맛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담긴 백골뱅이는 쫄깃하며 골뱅이 단맛이 가볍게 있고 멍게는 바다 내음과 씁쓸함이 있지만 멍게하면 떠오르는 그런 맛. 여기에 폰즈는 산미와 이를 받쳐주는 약간의 단맛을 전해줘서 초회의 담긴 재료의 개성을 편하고 맛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일본식 회무침이 나왔어요. 한국은 회무침을 보통 초장에 버무리지만 일본은 된장에 버무리는데 일단 매운맛은 전혀 없고 짠맛과 단맛을 기본으로 양념 속 감칠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회는 흰살 생선을 썼는데 아마 참돔인 듯 싶었고요. 회의 식감은 부드러우며 약간 쫄깃해서 크게 씹는 맛을 기대할 순 없었지만 식감 좋은 김에 싸먹으며 부족한 식감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한 김은 한국의 조미김과 달리 약간 달큰한 양념을 발라낸 김으로 보리된장에 버무린 회무침과 맛의 결이 비슷한 건 역시 조합에 있어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안주거리들을 하나씩 먹다 보니 이번엔 모둠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모둠회는 참돔, 고등어 초절임, 참다랑어 뱃살, 방어, 광어, 삼치,
흑점질 전갱이로 구성되었고 전반적으로 기름진 등푸른 생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담긴 회는 전반적으로 숙성이 되어 있어 부드러운 편이었으나 숙성으로 인한 감칠맛이 좋았고 숙성 과정에서 강조된 기름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되면 술을 한 잔씩 마셔주고 중간중간에 담백한 흰색 생선을 먹어주면 딱이었죠. 그리고 음식은 회를 먹는 와중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건 아기간 조림으로 보통 아기간은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끼곤 했는데 이건 밀도가 굉장히 높아 빽빽한 질감이었어요. 흡사 다른 생선의 간을 조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길 아기간을 조금 다르게 조리했더니 이런 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것과 달라 처음엔 조금 색달랐지만 이건 이대로의 매력이 있고 아기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소함, 달큰한 조림 양념 맛을 술과 함께 즐겼네요. 그렇게 회와 여러 술안주를 먹다 보니 뭔가 뜨끈한 국물이 끓여서 장국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딱 국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홍합탕이에요. 홍합탕은 한국식 포차에서 내어주듯 아주 수북히 쌓아서 주셨는데 이건 먹기 편하게 다 손질로 한번 먹어보니 홍합 육수에 시원함이 있고 간도 과하지 않아 앞서 먹은 음식들을 편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이 나오는데 이번엔 방어 뱃살과 성게가 나왔죠. 앞서 나온 생선들이 많이 기름진 편이라서 기름진 걸 잘 못 드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조금 지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곳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공간이다 보니 조금 도수 높은 술과 함께 곁들이니까 이런 기름짐도 맛에 있어 풍부함을 전할 뿐 느끼함이 크게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게까지 더해 먹으면 성게의 탄맛, 방어의 기름짐이 어우러지면서 극강의 풍부함을 전했고요. 그렇게 회를 또 야무지게 먹다 보니 이번엔 초밥이 제공되었습니다. 초밥은 앞서 먹은 모든 회의 구성 중 일부러 쥐어주셨고 고등어는 봉초밥으로 만들어 겉부분을 살짝 익혀주셨습니다. 사실 아로이는 술안주 개념으로 나오는 음식도 매력적인데 초밥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밥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반가웠습니다. 이곳의 초밥은 적초 베이스로 밥알은 적당히 풀리고 너무 달지 않으며 감칠맛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이게 오마카세가 한창 유행할 당시엔 나름 임팩트가 컸는데 요새 적초를 사용하는 업장이 늘어나면서 아로이의 초밥이 아주 특별하다고 보긴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도 밸런스 좋고 대중적인 입맛의 손님들도 약간의 독특함을 느끼며 맛있게 먹을 맛이라서 평소 아로이의 초밥이 궁금했던 분이라면 이곳에서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음식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무언가가 나왔어요. 이번엔 제철인 굴을 일본식으로 튀겨낸 굴 가라아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도 2인이서 나눠 먹을 건데 앞서 나온 음식의 가짓수가 적지 않다 보니 이렇게 나온 음식들의 양이 부족해 보이진 않았죠. 이 굴 가라아게의 맛은 튀김옷이 두껍지 않지만 바삭하며 튀김옷 자체의 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찍어 먹지 않더라도 명백한 안주였습니다. 그리고 굴은 제철인 만큼 통통했는데 익힌 굴 특유의 담백함과 풍부한 맛이 비린내 없이 튀김옷 안에 담겨 있었고요. 이 가라아게는 예전에 아루이에서 한치 다리를 사용해 튀긴 걸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재료만 다를 뿐 맛은 거의 비슷했기에 아루이의 음식 맛이 평소에 궁금했던 분이라면 이곳에서 그 궁금증을 대체로 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대차게 나온 후 이번엔 혹시나 허기질 배를 채워줄 회심의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전복내장 파스타입니다. 전복내장과 크림을 넣고 꾸덕하게 만든 파스타인데요. 그 맛은 비주얼처럼 정말 녹진하고 크림의 풍성한 맛, 그리고 전복내장의 고소함이 크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역시 풍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느끼한 걸 정말 못 먹어서 까르보나라도 최대 한 포크가 전부입니다. 그런 제가 이걸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던 이유는 맛의 밸런스를 잘 맞춘 것도 있겠지만 함께 곁들인 술 역시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곳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곳이기에 술의 개성과 어울리는 음식으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음식 구성만 보면 다소 강렬한 느낌이었지만 막상 먹고 나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디저트로 딸기가 나와 입가심하며 이날의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루이 나나에서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일단 이곳이 좋았던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일 예약도 조금 빡세요. 캐치 테이블에서 원격 웨이팅을 하거나 식당과 캐치 테이블 기계에서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아예 먹지 못했던 아루이를 먹을 기회가 기존보다 더 열렸다는 점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아루이의 음식들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으로 아루이를 방문하고 싶었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지막은 술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지 않다는 건데 보통 음식값이 저렴하면 술 주문 필수에 비싼 술을 다소 가격 있게 팔지만 여긴 술의 단가가 소주처럼 낮진 않더라도 평균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곳에 음식이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인 기준 다음과 같은 구성의 6만원 이하는
진짜 극가성비입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사케를 2명이 주문해서 59,000원 한 상을 먹으면 인당 5만원 중반대에 알찬 음식과 맛난 술을 즐길 수 있다 보니 오마카세 가격과 비교했을 때 술을 포함해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다고 보았죠. 물론 소주를 팔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소주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운영할 수 없는 가격과 구성이라는 점과 요리사가 의도한 페어링을 전하는 곳이 그 식당의 정체성이기도 하기에 소주만 드시는 분들,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은 아쉽지만 아르이라는 식당 말고 소주를 팔거나 쥐를 필수가 아닌 식당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 역시 수산물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알차고 정갈하게 맛난 술안주를 제공할 곳이기에 이곳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예약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